자, 일단 미분계수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하자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분계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평균 변화율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평균 변화율. 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쓸게. 이렇게 함수가 있어. 얘가 1,3을 지나고 이쪽 편에서 4,8을 지난데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때 평균 변화율은 얼마죠? 자,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자, 이게 1부터 자, 얘가 어떤 함수가 1,3을 지나고 4,8을 지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변했는지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는 건데 원래는 요 두 개만 주어지면 몰라요. 맞죠? 맞아요? 근데 아무튼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대표하는 값을 구한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중학교 때 1차 함수 할 때 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써. x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거 구한 적 있지 않아요? 중학교 때? 이거 어디서 구했죠? 중학교 때? 직선의 기울기 할 때 했죠.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봐봐봐. 분명히 x가 1에서 4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봐봐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인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꼭 커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증가량보다는 사실은 증감 또는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차이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델타 이 삼각형 기호를 델타라고 이거 그리스어로 D야 이게.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의 대문자 D를 쓴 겁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불러요. 거기 써있죠? 교재 보시면 써있을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있거든요. 그게 그냥 뭐 거창하게 써있는 그냥 지금 델타라고 거창한 기호로 쓰지만 실제 의미하는 건 뭐라고? 실제 의미하는 건 X의 증가량,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2 빼기 X1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Y2 빼기 Y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그림에서 봐봐. 이 그래프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가 얼마 바뀌었죠? 그러니까 델타 X가 이 X가 바뀐 양이야. 얼마 커졌어요? 3이 커졌어요. 맞죠? 맞죠? 그때 델타 Y Y는 얼마가 커졌어요? 3에서 8이 됐으니까 5가 커졌지. 5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눈 거야. 그래서 얼마가 나와? 3분의 5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실 봐봐. 이런 얘기야. 어떤 함수가 1,3을 지나고 여기 4,8을 지나면 그 사이에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엄청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마치 나의 주식 이 코인이 이렇게 되게 많은 느낌으로 엄청 떨어졌다 안 올라오고 있지만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무난하게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상 여기 이 구간 안에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3분의 5, 그러니까 1 커질 때 3분의 5 커지는 요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알겠습니까? 하나의 숫자 값으로 대표하는 걸 만들려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냥 전체적으로는 요런 식의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값이 바뀐 양을 이 구간에서 맞지?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요번에 좀 있으면 설이잖아, 그치 얘들아? 내가 우리 와이프 친정이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이거 가. 몇 킬로쯤 되냐면 대충 한 400킬로쯤 돼요. 근데 이거 있지, 명절에 내려가면 한 몇 시간 걸릴까 이거? 차 타고 가면? 5시간. 한 8시간 걸려요. 무슨 5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이 걸려. 그래서 나누면 평균 속도가 얼마죠? 50km/h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계속 50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맞지? 어떻게 돼? 나왔다가 뭐 놔두고 왔는데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야? 그리고 나 다시 와갖고 막 고속도로 뚫려 달리다가 여기 막 막혀갖고 막 기어가다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1시간당 몇 킬로씩 갔다라고 봐도 된다? 50킬로씩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잖아. 그렇게 뭔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양상이다를 보여주는 게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쵸?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구간에서의 변화 양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1 커질 때 y가 얼마 정도 커지는 느낌으로 움직였다. 마치 평균 속도가 1시간당 몇 킬로씩 간 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요게 사실 3번에 오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림적으로는 요 두 점을 이은 뭐? 자,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프에서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야. 식적으로는 이런 의미고 이걸 그림으로 보면 기하학적 뭐라고 써놨냐 여기? 기하적 의미 그래 미안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그림 얘기하는 거야. 그림적으로는 뭐다? 이 구간을 나타내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애초에 우리가 요거를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 중학교 때 썼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런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지금 구한 기울기가 3분의 5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평균 변화율이 나왔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구간에서의 변화 양상을 대표하는 값을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해봅시다.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또는 미분 계수, 요번 단원의 제목인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값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간이 아니라 특정 지점 근처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50으로 간 게 아니지. 언제는 100일 거고 언제는 50이고 막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랑 개념으로 똑같다고 보면 돼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인 거고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여러분, 순간 속도를 어떻게 재요? 순간 속도는 어떻게 재? 그 잠깐 순간 동안 딱 해놓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왜 배웠냐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극한을 왜 배웠어요? 극한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미분이 개념을 도입한 게 누구야? 누군데? 몰라요. 몰라? 뉴턴일 텐데. 아니 그 순간 속도가. 근데 뉴턴은 약간 물리 쪽으로 접근한 거고 라이프니츠가 이제 뭐 수학 쪽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냥 이 얘기야.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변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상에서 보는 변화는 뭐냐? 그게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말 그대로 순간 속도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야. 알겠어요? 자, 근데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냐고? 미분 말고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과속 카메라 있죠? 과속 카메라가 여러분 자동차가 뭐 60km인 도로야. 그럼 60km 넘어가면 과속이잖아. 그럼 얘는 60km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메라 찍히는 순간에 어떤 자동차가 지나갈 때 가는데 여기 지나갈 때 60km/h라는 순간 속도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어떻게 체크하냐고. 그래서 언제 과속이다. 이걸 빨라서 얘는 과속이야. 라고 해서 이 카메라가 찍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달려있는 카메라가 찍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속도는 누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데?
카메라가 체크해? 카메라가 체크해요? 아니야? 누가 체크하는데? 아, 카메라가 체크해요? 이게 카메라가 체크하는 거는 그 보면은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도로 말고 따로 이제 설치한 거에서 하는 그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걔는 속도가 나와. 차를 갖다 대면 차에 속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얘 이런 카메라는요 속도를 못 재요. 얘는요 밤에도 변호판을 찍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해상도가 문제인 거지. 얘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없다니까. 그럼 속도는 누가 측정해? 그치. 알고 있네요. 여기 센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야. 두 개가 있거든? 차가 여기를 밟고 지나가고 여기 밟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간격이 예를 들어 10m야 얘들아. 10m도 안 되고 사실은 거의 뭐 1m짜리가 있어. 됐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 밟는데 0.1초 걸렸대. 그러면은 얘가 0.1초 동안 1m를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얼마인 거야? 10m/s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순간 속도예요? 평균 속도예요? 요 상황의 평균 속도 아니에요? 맞지? 시간분의 속도를 잰 거야.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재는 개념이 없다고. 이거는 평균 속도인데 어떤 평균 속도죠? 매우 짧은 그 시간상에서의 평균 속도를 재면 그걸 순간 속도로 봐도 돼, 안 돼? 된다, 이 개념이라고 원래. 그러니까 0.1초 차이에 막 속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질 않잖아. 그러니까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재면 요 근방에서의 순간 속도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써먹는 거냐? 이제 극한으로 이용하겠죠.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극한으로 치면 어디로 보내면 돼? 무한소로 보내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순간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봐봐. 자, 내가 요 점에서의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근방인 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극한 배웠잖아. 자, 봐봐. 비슷한 느낌으로 해볼게. 요렇게 있는데 여기 점이 말한 것처럼 1, 이제 F1이라는 점이 있어. 얘들 알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뭐 예를 들어서 x, fx라는 점이 있어. 이것도 그냥 a, fa라고 할게. 그냥. 자, 요런 점이 있어. 내가 여기서의 내가 말했잖아. 순간 변화율은 순간이니까 이 점 근방에서를 보는 거거든. 자, x는 a라는 점 근방에서 요 점 근방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요게 지금 위에서 말한 델타 x분의 델타 y,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죠. 요거를 구한 다음에 뭘 한다? 집합해봐.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요 점이 여기 달라붙는 구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극한을 하면. 맞나요? 이 점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달라붙는 게 된다고.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걸 순간 변화율로 하자고 정한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뭐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x 마이너스 2로? 여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서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a, f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y는 fxb 함수에 x는 a일 때 점의 y좌표는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x는 a라고 임의로 둬. 임의로 둬. 그래서 이 x를 a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고. 이 x 값을 a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고. 얘가 이 점이 이쪽으로 달라붙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x, fx가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있지. 근데 이 점을 갖다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라고. 구간을 매우 짧게 만든 거잖아.
x가 a로 간다가 뭐야? x랑 a가 같아진 게 아니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너 이 점에 x좌표가 a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x 모르는 점이야. 이게 3이면 3에 있겠지. 4면 4에 있겠지. 근데 이걸 a로 보내면 어디로 가? a로 가겠지. 그래서 이 옆에 붙는다고. 그러면 되게 짧은 구간에 뭐가 나오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순간 변화율로 보자는 개념인 거야. 개념 자체가. 저거 하려고 극한 배운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극한 배운 게 딴 게 아니라고.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문자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지 당연히. 식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사람들. 우리는 숫자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개념적인 얘기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시작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A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를 A에서의 지금 점이잖아. 내가 어디란 거냐면 X는 A 근방을 보기로 한 거야. X는 A일 때의 점. 그러니까 뭐 정확히 쓰자면 X는 A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A, FA라는 점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라고.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거를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숫자를 넣는 걸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가지는 그림적인 의미는 뭐예요? 기하적 의미는? 봐봐 이렇게 아까 생겼지? 자 그럼 잘 봐봐 요 점이 있고 요 점을 땡기면 편에 요 직선의 기울기겠지? 이거 땡기면 거의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붙은 점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와요. 진짜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고 이게 맞는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시를. 자 한번 보자. y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여기서 x3,11이라는 점이 있어. 요 지점에서의 뭘 구하라? 미분계수를 구하래. 이걸 우리가 얘를 fx라고 할 때 f3은 11이라고 쓰는 것처럼 뭐라고 쓴다고? f'3을 쓰면 이게 3에서의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걸 구하라고 문제가 냈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지금 배운 저것처럼 푸는 거예요. 저것처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애초에 요거를 더라. 히터 이렇게 세냐 여기는. 표현하는 거에 방식을 이제 식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교재에 있는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문제를 내볼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는데 요 미분계수 구하라는 문제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잘 봐봐. 구간 마이너스 2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 나오겠죠? 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부터 해볼게. 일단 이거 하고 미분계수 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을 한다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써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가 결국 x2 빼기 x1 y2 빼기 y1이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진짜 다 자려고 하냐 왜? 그냥 안 배울 거야 미분계수? 이럴 거면요. 아침에 왜 나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얘들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b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b를 a에다가
x에다가 이 델타 x를 오히려 더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 대신에 델타 x를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말했듯이 그래서 이제 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본 것처럼 3 빼기 마이너스 2하고 11 빼기 6 하면 되는 거잖아. x2 빼기 x1, y2 빼기 y1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왔지만 그냥 이거를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씩 계속 증가하는, x가 1 커질 때 y가 1 커지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대충 퉁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자, 요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말한 것처럼 요 표현이 뭐라고? x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의 극한이랬잖아. 두 가지인 거야. b라는 점을 a라는 점에 갖다 붙이는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간격으로 이 델타 x가 간격이지. 간격을 0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극한과 이 표현의 극한이 있거든. 그래서 이 표현의 극한은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소문자 d를 씁니다. dx분의 dy라고 쓰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얘의 극한이거나 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극한 취할 때는 점을 갖다 붙이는 거야. b라는 점을 a라는 점에 갖다 붙이는 방식이고요. 요 방식은 뭐예요? 간격이죠. 그럼 간격을 어디로 보내야 달라붙어? 간격을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씩 이따 문제 풀어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지금 일단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간격을 이런 식으로 0으로 보내는 개념인 거야. 그렇잖아. 봐봐. 요 점을 이 3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에 붙인다고 봐도 되고 이 간격이 5칸이잖아. 이 5칸의 간격을 0으로 바꾼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 점을 갖다 붙여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많이 푼다고 치면 이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번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x, fx로 잡고 하나는 3, f3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점을 3, f3이라는 점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얘 x 빼기 3이고 fx 얼마랬어? x제곱 더하기 2랬고 맞지? f3 얼마야? 11이지. 이렇게 하면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3 넣으면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죠. 사실 당연히 0분의 0꼴인 게 애초에 잘 봐봐. 여기 3 넣으면 3 빼기 3에 f3 빼기 f3이야. 당연히 0분의 0꼴 문제라고 이게. 달라붙으면 x의 변화량도 거의 0이고 y 변화량도 거의 0이겠지. 둘이 붙어있는데. 맞아 아니야? 근데 그게 계산이 된다니까.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x 더하기 3 낳고 3 대입하면 얼마야? 뭐야? 6이야.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6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간격을 0으로 보낸다고 했죠? 사실 이거 델타 x로 많이 안 쓰고 간격을 h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f a 더하기 h하고 빼기 fa. 그러니까 그리고 a 더하기 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b, fb였잖아. 맞아 아니야? 요 하나의 점이 a에서 h만큼 떨어진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의 평균 변화를 구해놨는데 h를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간격이 0이 되니까 달라붙는 거라고. 그래서 매우 가까운 간격에 또 평균 변화를 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 풀면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 분모는 h, 분자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뭘 빼는 겁니까? a 제곱을 빼는 거죠. 맞아 아니야? a 제곱 더하기 2를 빼는 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a 넣고 a 더하기 h를. 그래서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ah 더하기 h 제곱이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h에 0 나오면 어떻게 나와? 당연히 0분의 0꼴 문제죠? h에 0 나오면 0 되고 0 되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이거 왜 또 A이 없었는데 3으로 써야 되는데 3으로 해야지. 3일 대로 하고 있으니까 미안. 이거 3으로 바꿀게요. 그럼 좀 편하겠다. 좀 바꾸자. 3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힘들어. h제곱 더하기 6h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정리하면 똑같이. 그래서 약분하고 h에 0 넣으면 얼마가 되죠? 이거니까 6 나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게 편해 보여요? 이게 편해 보여요? 위에 게 편해요. 왜냐면 이거 3차식이면 막 a 더하기 h 막 세제곱 전개하고 해야 되거든. 이게 불편해. 그래서 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게 편한지까지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실제로 문제를 한번 반영해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 딱 필수예제 1번 하고 숨 좀 돌리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공식만 외워. 그러면 돼. 여러분한테 이거 증명하라고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거 왜 그런지 남한테 설명하라고까지 못해요. 당장 처음 배우는데 그 대신에 뭘 해야 돼? 공식은 외워야 돼. 그리고 내가 필기하라는 거 좀 필기해야 되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제 1번. 자, 1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졌어요. 얼마로? x제곱 빼기 x라고 주어졌어. 여기서 구간 2부터 a까지 여기서의 뭘 구하라? 뭘 구하라고? 평균 변화를 구했더니만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났어? 4가 나왔대. 그때의 a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자, 한번 봐봐 그림을. 얘가 어떤 함수냐면 0과 1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요런 2차 함수에서 2일 때부터, 그러니까 2, 얼마죠 그러면? F2에서 2라는 점 지나죠? 맞아? 부터 A, A제곱 빼기 A라는 점까지 요 두 점의 뭘 구하라고? 평균 변화를 구하래. 그럼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 두 점을 이은. 요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평변은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a 빼기 2분의 a 제곱 빼기 a 빼기 2가 되겠죠.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약분 돼요, 안 돼요? 약분 되죠.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a가 2일 때 0 되고 0 되는 거라서 당연히 돼요. 약분을 하면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4야. 그러니까 a가 얼마라고? 3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라고 내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못 풀면 이상한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요 얘기였고요. 요게 가지는 의미는 요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뭐? 기울기가 된다는 거. 알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fx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해요. 요때 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3까지 변할 동안의 평균 변화율. 요 평균 변화율이랑 뭐랑 같다고?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인 f'a가 요 둘이 같대. 요 놈이랑 요 놈이 같다고. 그때 a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푸냐? 일단 꼼수가 있어요. 꼼수는 뭐냐면 나중에 증명을 할 건데 지금 써놓기만 해. 여러분,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지점이 어딘 줄 알아요? 요 둘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이니까 언제지?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이 어디야? 1일 때잖아, 맞지? 그래서 요 a가 정답이 1인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부터 맞지? 3 넣으면은 이쪽 편에 3,8까지가 있다고. 그래서 요 두 점을 이은 요 구간의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다고 했지?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댔지? 그럼 이거랑 같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이거랑 평행한 선일 거 아니야. 그게 접선으로 가지는 지점의 x좌표가 a라니까?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야. 평행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a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 a가 어디라고? 여기랑 여기에 딱 어디? 중간이라고. 그래서 얘가 1인 게 확실해. 요거는 꼼수예요. 외워두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나중에 증명할 거고 일단 지금 증명 안 할게. 근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1번 평균 변화율 구합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얼마라고 했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랬죠? 그냥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8 빼기 0이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얼마가 나와? 4분의 8에서 2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2가 나와. 그럼 순간 변화율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순간 변화율 구해봅시다.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f'a를 구할 거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1번으로 먼저 해볼게. 1번을 내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 1번으로 먼저 구할게요. 1번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x, fx라는 임의의 점이 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평균 변화율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임의의 점을 a라는 점에 갖다 붙이는 구조예요. 요거죠. 점을 갖다 붙이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자, 요거 해보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분자만 정리하면 되잖아. 얘들아, 요건 요거고 fx가 얼마였어? x제곱 빼기 1이고 fa는 a 집어넣었으니까 a제곱 빼기 1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a제곱 나오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인수분해 하면. 그래서 0분의 0꼴인데 약분하고 대입하면 얼마 나와? xa 넣으면 얼마 나와? 그치? dA야.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얼마 나온다고? 여기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얼마다? 내가 호언장담했던 1이 나온다. 이 두 값의 중간값이 나와요. 요렇게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뭔가 큰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요. 이해를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뭘 원하는 거냐? 이 공식 써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 일단 연습부터 하라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이라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방식이 있겠어요. 2번 방식은 뭐예요? 똑같이 하는데 간격을 0으로 보내는 방식이랬죠? 맞나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h 빼기 a, 그러니까 x 대신에 이걸 쓰는 거야. 자, 아까 x 썼던 자리에 a 더하기 h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로 푸는 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 왜 귀찮냐면 말했듯이 전개를 해야 돼. 이거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1 해서 전개해야 되고, 얘야 뭐 a 제곱 빼기 1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2ah 더하기 h 제곱이 남아요.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꼴 맞지? 그래서 0을 만드는 요소인 h를 약분을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서 h에 0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극한이 기본 대입이잖아. 대입하면 얼마 나와? h에 0 넣으면? 2a가 나와요. 똑같이 2a 나온다니까? 둘 다 2a가 나오는데 누가 더 편하냐 이 얘기야. 2차 함수만 해도 이쪽이 좀 더 편해 보이는데 이게 3차, 4차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무조건 이쪽이 편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2a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그래서 본 것처럼 요 접선의 기울기가, 자, 요 접선의 기울기가 2a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 이 둘이 같다는 개념이니까 a가 얼마라고?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뭘 의미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식적으로 구하는지와 그게 그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 세 가지를 외우면 되고요. 같은 식으로 순간 변화율이 뭘 의미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식을 써서 구하는지와 그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 묶음을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잠깐 물어보자. 이 순간 변화율에서 이게 순간 변화율 2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야? 아까 평균 변화율은 전체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내가 막 주식을 했어. 주식이 어느 날은 오르고 어느 날은 내리고 어느 날 오르고 내리고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달 동안 했던 거 정리했더니 한 100만원 벌었대. 그럼 하루에 1만원씩 벌었다라고 퉁쳐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퉁쳐서 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맞아요? 그래, 그럼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 뭔데? 순간 변화율은 이런 얘기야. 얘가 계속 값이 바뀌니까 변화하는 양상은 바뀌어. 근데 여기서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이야. 얘가 2알파 정도 커졌을, 그러니까 x 요때 얘가 x가 알파 정도 커질 때, 알파는 매우 작은 무한소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0.001 정도 되는 거야. 그 정도 커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2알파 정도 커지는 요렇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요 근방에서는. 매우 좁은 여기 근처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솔직히 이런 설명까지 이해하면 되게 수준 높은 거니까 그건 난 바라진 않아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건 공식 2개 외우고 풀 줄 아느냐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밑에 있는 1-2번이랑 1-3번 풀어봐. 똑같이 풀리는지만 확인해보자. 풀리기만 하면 돼. 식 쓸 수 있고 식 계산할 수 있어서 같은 결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 하면 일단은 1교시 마무리됩니다. 풀 줄 알아 이거? 일단 이거 지금 막 설명 다 했고 이거 2개 풀라고 했거든? 풀 줄 모르면 읽어봐 다시 내용.